제가 토레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 리뷰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반응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가루가 될 정도로 이 악플을 받았는데, 그런 이유가 뭐 부정적인 단어를 좀 쓰면서 이제 리뷰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가장 큰 거는 토레스 디자인이었거든요. 디자인이 너무 약간 조잡하다,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이런 게 좀 너무 싼티난다, 뭐 이런 워딩들이 조금 있어서 그걸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악플을 엄청나게 달아주셔서 시승까지 하고 시승 영상을 차마 못 내보냈어요. 시승 영상은 약간 좀 더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만나보게 될 토레스의 전기차죠. 토레스 EVX는 제가 그때 얘기했었던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 조금 지저분했던 부분들, 뭐 어떻게 좋은 말로 하면 러기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원하는 디자인, 미래적인 디자인, 전기차에 맞는 디자인으로 탈바꿈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디자인은 서울 모빌리티 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고 수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때는 완벽하게 이 양산 모델은 아니었는데 그 디자인과 지금 이제 양산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요. 이 눈에 띄는 부분들을 크게 바꾸면서 완전히 다른 차처럼 디자인이 됐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램프류죠. 요즘 한 줄로 있는 디자인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KG 모빌리티만의 디자인 감성을 담아서 이렇게 가운데 톡톡톡 튀는 디자인을 심어놨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도 예쁜데 저는 이 방향지 시승 켰을 때 조금 놀란 부분들도 있거든요. 톡톡톡 끊어지면서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세심하게 처리를 잘했고, 이 범퍼 하단 디자인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나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토레스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에도 부품이 붙고 옆에도 따로 붙고 뭔가 파팅 라인들도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자동차가 좀 지저분한 느낌, 좀 복잡한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매끈한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완전히 다른 인상을 갖고 있는 게 토레스 EVX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토레스 때도 이 보닛에 무언가를 거치할 수 있는 바가 있었거든요. 포드 브론코 같은 경우는 이제 하중을 딱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는데, 자, 토레스 EVX에는 이 하중 표시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거를 거치를 하게 되면 이게 살짝 뜯어질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쓰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두 모델이 있는데 이 E5 모델 그리고 E7 모델인 것 같고, E5 모델과 E7 모델의 이 외관적인 차이는 일단 18인치 휠과 20인치 휠, 이 두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자, 20인치 휠 같은 경우도 폭이 245mm 정도 되거든요. 뭐 코나나 니로 전기차에 비해서도 타이어도 조금 더 크고 너비도 훨씬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토레스가 굉장히 길이가 길고 전고도 높잖아요. 그거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좀 남성적인 디자인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란도 이모션 때도 팬더 부분에 전기 충전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이 토레스 EVX 모델도 역시 전기 충전 포트가 이제 왼쪽 팬더에 놓여 있습니다. 급속 충전으로는 20에서 80%까지 충전할 때 대략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완속 충전은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충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배터리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이 토레스 EVX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국을 시작으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국내에도 조금씩 모델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이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기아 레이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쓰레기라고, 못 쓸 정도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약간 단점으로 꼽히는 요소가 저온에 약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환경부 발표로는 저온에서는 한 20% 정도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명확하게는 아마 23% 정도는 이 상온에 비해서 저온이 조금 떨어지고,
KG 모빌리티에 따르면 일단 영상 8도부터 이 배터리 온도를 조금 최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사용을 하면서 영하 10도, 20도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직접 시승을 하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이번에 이 전기차 모델에 새롭게 추가된 색상입니다. 총 색상은 7가지 색상이고 이 토레스에 있었던 색상이 거의 대부분 수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C필러 부분에 원래는 토레스 모델은 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거든요. 실버 컬러로 이 C필러가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강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EVX 모델은 전부 검게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검은색 마감이 이런 필러들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도 일단은 강인함, 심플함 이런 것들을 기조로 디자인이 조금 다듬어졌습니다. 이 테일램프도 그렇고 이 범퍼 하단의 장식들도 이 SUV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부과가 됐고, 어쨌든 이 토레스는 내연기관 모델부터 조금 오프로드 지향형, 그리고 뭐 쌍용차, KG 모빌리티가 보여줄 수 있는 SUV의 뭐 야생성, 마초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부여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EVX 모델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징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 어쨌든 토레스가 내연기관 모델도 경쟁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크기를 자랑했잖아요. EVX 모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전기차에 오면서 크기로 자동차의 세그먼트를 나누는 게 상당히 애매해졌거든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토레스 EVX가 이 세그먼트를 나누는 파괴자이지 않을까. 사실 가격은 코나 EV 그리고 니로 EV와 굉장히 비슷한데 크기는 오히려 아이오닉 5, EV6보다도 더 큽니다. 휠베이스는 내연기관 토레스랑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전장이 워낙 길고 높이도 높다 보니까 이런 수납 공간 차이도 어마어마하고 실제로 기본적인 실내 공간 차이도 꽤 있는 편이에요. 특히나 이 트렁크 공간들, 광활합니다. 아이오닉 5나 EV6보다도 훨씬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수치상으로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800리터가 넘는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 참고로 V2L 기능도 지원을 하거든요. 다만 이 실내에는 V2L 기능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차량을 주행하면서 뭐 노트북을 충전하거나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쓰는 건 좀 제약이 있지만, 캠핑처럼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이 3.5kWh로 전기를 뽑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를 접게 되면 이 이음새는 잘 막아주는데 살짝 각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풀플랫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이 정도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물건을 집어넣을 때는 확실히 뭐 이 정도면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풀플랫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쉬운 거거든요. 실내 디자인은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딱 봐도 뭔가 쌍용차답지 않다. 이건 진짜 KG 모빌리티로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집니다. 뭔가 세련돼진 느낌도 들고 예뻐졌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 실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갭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먼저 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2개가 딱 붙었어요. 사실 이 정도 급이면 10.25인치 2개 붙여도 괜찮거든요. 근데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2개를 이렇게 딱 붙여놨고 진짜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내 색상이 베이지 화이트, 그리고 블랙도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에 이제 갈색도 좀 추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센터 패시아 그리고 센터 콘솔부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죠. 플로팅 타입으로 이 콘솔을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도 꽤나 예쁘고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어를 변속하는 것도 뭐 나름 세련되게 만들어 놨고, 우와, 이거 후진 소리도 되게 예쁘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단 EVX 뭐 전기차기 때문에 조금 비싸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비싼데 그 높아진 가격만큼 이 소재 퀄리티가 나아졌는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E5 모델과 E7 모델의 차이가 좀 많이 있긴 있거든요. 제가 인테리어 이런 트림들을 좀 만져보면 E7 모델이 훨씬 더 고급스럽긴 하고 마감도 훌륭한 것 같아요. 물론 프리프로덕트 모델이라 뭐 이게 확실히 최종 품질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E5 모델들의 트림들은 만져보면 좀 저렴한 자동차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났는데 E7은 그거보단 낫네요. 어쨌든 새롭게 전기차로 변하면서 바뀐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 이런 거 룸미러 사실 요즘 스타일 아니거든요. 이 룸미러도 좀 프레임리스로 바꿔줬으면 이 세련된 디자인에서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간은 넓습니다. 그리고 쾌적합니다. 머리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일단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합격. 그리고 이런 햇빛 가리개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번에 이렇게 옷을 걸 수 있는 부분도 추가가 됐습니다. 뒤에도 PD 충전 가능한 USB-C 타입 2개나 마련이 되어 있어요. 송풍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E7 모델 같은 경우는 뒷좌석을 위한 이 열선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차이인 것 같고, 저도 많은 분들처럼 E5와 E7 200만 원 정도 차이면 당연히 E7을 선택할 것 같아요. 가죽 시트도 따라오고 이 보조석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전동식 옵션들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E7을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 일단 썬루프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썬루프가 상당히 좁은 편이고 약간 구시대적인 썬루프만 딱 들어가 있거든요. 전기차잖아요. 바닥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터널이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터널이 높은 편은 아니라서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워낙 이 시트랑 콘솔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좀 평평하게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시트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도 같아요. 자, 시트는 이제 리클라이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각도도 꽤나 이제 깊게 이제 시트가 뒤로 이제 등받이가 눕는데, 이 엉덩이까지 조절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토레스 EVX는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행 모델들이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장점을 좀 더 보여주면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유용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 엉덩이 부분 좀 조절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루프탑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가 또 흔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쌓았던 헤리티지가 전기차로 가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는 가격일 것 같습니다. 가격을 기존에 사전 계약할 때는 대략 한 4,800에서 뭐 5,200 이 정도 사이까지 책정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실제적인 가격은 그것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확실히 KG 모빌리티가 어찌 보면 이 코란도 이모션이라는 전기차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토레스 EVX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걸고 있는 느낌이에요. 가격은 4,7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7 모델 같은 경우는 대략 200만 원 높은 4,960만 원이고요. 가격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 코나 EV보다는 비싸고 니로 EV보다는 싼 가격에서 시작을 하고, 또 상위 모델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나 EV6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V2L이 있기 때문에 또 V2L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5 모델, 이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에서나 3천만 원대로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말이 3천만 원이지 3,900만 원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상징적으로 3천만 원대에 이렇게 크고 좀 유용한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 같아요. 조만간 이제 시승 행사도 열릴 거기 때문에 직접 시승을 하면서 또 이제 주행 감각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코란도 이모션과는 또 완전히 다른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